애플이 지난밤 신형 스마트폰 아이폰 15를 공개했습니다. 시장의 예상을 깨고 신제품 가격을 동결하는 초강수를 선택했습니다. 점유율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산업부 정재용 기자 나왔습니다. 정 기자, 이제 스마트폰이 더 이상 변화하기 어렵다, 한계에 왔다는 분석도 있는데 이번 아이폰 신작도 눈에 띄는 변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몇 년 전부터 아이폰이 나올 때마다 기사 타이틀로 혁신은 없었다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긴 하거든요. 지난해 아이폰 14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면 카메라 모듈에 적용한 이제 펀치홀 디스플레이, 우리가 다이나믹 아일랜드라고 부르는 게 핵심이었는데 올해는 이만한 변화가 없었던 게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이제 판매량을 좀 늘릴 만한 어떤 변화들은 좀 있었습니다. 먼저 이제 애플만 쓰던 이제 라이트닝 단자에서 충전 단자가 C타입 단자로 변경이 도입됐고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일반과 플러스 모델에도 이제 프로급에 탑재되던 다이나믹 아일랜드가 이제 처음으로 적용이 됐습니다. 프로 라인업에는 이제 우주선에 쓰는 이제 티타늄 합금 소재가 쓰였다고 해서 이제 좀 소재가 가볍기 때문에 제품 무게도 좀 줄었다고 하고요. 또 TSMC의 3나노 공정이 처음으로 적용된 A17 바이오닉 칩셋이 이제 프로 라인업에도 적용이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가장 예상을 깬 거는 가격이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제 프로 라인업에서 최소 $100 이상의 가격 인상이 있을 것으로 좀 예상을 했었는데 이 예상을 완전 뒤집고 제품 4종 모두 최저가가 이제 $799에서 $1,199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동결됐습니다. 3차 출신국인 한국도 지난해와 같은 가격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이 제품 성능을 끌어올리면서 가격을 동결했다는 점이 좀 주목이 됩니다. 최근 이제 공공 부분의 아이폰 사용을 금지한 중국 시장을 겨냥한 공격적인 가격 정책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마찬가지로 중국 시장에서도 이제 최소 아이폰 14 대비해서 프로 라인업에서는 $100 이상의 인상이 있을 거라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는데요. 이 예상도 좀 뒤집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애플은 이제 중국에서 아이폰 15 프로 맥스 모델에 한해서는 1,000위안 정도 가격 인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머지 3종은 모두 동결했고요. 환율 등 어떤 상황을 봤을 때는 한국, 중국, 일본 중에 오히려 한국이 가장 비싼 형편입니다. 네, 사실 경쟁 상대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중국 화웨이가 최근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내에서는 애국 소비 운동도 나타나고 있는데 현재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중국을 포함한 이제 중화권은 지난 2분기에 이제 애플 전체 매출에서 20%를 차지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시장이 맞습니다. 지난해 아이폰의 매출에서 22%도 중국에서 나왔거든요. 아이폰 등 외산 스마트폰 금지령이 이제 공공 부분에 한정이 됐지만 민간 소비로 확산이 된다면 이거 민간 시장에서 아이폰 금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할지 사실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서 해당 소식이 들렸을 때 애플의 주가가 휘청거렸던 이유이기도 하죠. 다만 시장에서는 이제 중국발 아이폰 판매 금지 우려가 과도하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지난해 중국에서 아이폰 판매량이 4,800만 대가 넘었는데 공공부문의 수요는 50만 대 수준에 그칩니다. 또 중국 공공부문이 외산 스마트폰을 금지한 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는 건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을 대상으로 이제 그 아이폰 사용 제재를 처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전부터 그 정부가 지정하는 핸드폰을 쓰게끔 했기 때문에 공급망에도 상당 부분이 아직은 중국에 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더 이상 강하게 제재를 중국 내에서 애플의 아이폰 최대 생산 기지가 있는데요. 중국 장저우 폭스콘 공장입니다. 다시 말해서 중국이 애플에 더 강하게 제재를 하게 되면 중국 경제 위기론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내수 시장에 크게 타격을 받기 때문에 좀 더 부담스러운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분석입니다. 네. 스마트폰 시장이 침체되고 있는 가운데 갤럭시와 아이폰의 점유율 경쟁이 좀 치열합니다. 아이폰이 이제 삼성 갤럭시를 제치고 점유율 1위를 달성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 결국 중국 상황이 좀 변수가 될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현재 스마트폰 시장 침체기로 올해 전체 스마트폰 시장도 전년 대비해서 10% 정도 빠진다는 게 좀 정론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대신에 이제 프리미엄 폰보다는 중저가 라인업에서 소비가 침체되기 때문에 스마트폰 시장의 전반적인 침체가 있을 거란 이런 분석입니다. 애플은 이제 프리미엄 폰만 팔잖아요. 대신 삼성전자는 중저가
고가격과 보급형 라인업까지 다 가지고 있죠. 때문에 삼성전자가 타격이 더 큽니다. 네. 실제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아이폰 연간 판매량은 2억 2,600만 대로 지난해보다 200만 대가량 증가를 합니다. 반면에 삼성전자는 지난해보다 3천만 대 이상 줄어든 2억 2,800만 대로 예상됩니다. 이 점유율대로라면 삼성전자, 애플이 사실상 거의 동등한 20% 정도의 점유율을 차지하게 되는데요. 삼성전자로서는 사실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아이폰의 메모리 반도체와 OLED 디스플레이를 삼성 디스플레이가 공급을 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실적만 놓고 보면 사실 아이폰이 많이 팔려야 삼성전자 실적에도 좋은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삼성전자 스마트폰 사업부의 체면이 좀 구겨지는 점유율 1위를 뺏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슈 플러스 산업부 정재용 기자였습니다.